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우선아입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직접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이 네이버 부동산을 네이버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관련된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네이버 부동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이디를 빌려가지고 왔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하고 있어야지만 접속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내에 돈을 지불한 사람들에게만 사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저는 지금 만료가 다 돼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아이디를 하나 좀 실무자한테 빌려왔습니다. 이걸 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직접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말로 많이 듣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게 사실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하면서 또 부족하시면 다시 한번 또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부동산이 어, 마냥 광고를 쉽게 올려주면 좋은데, 이 검증이 좀 빡셉니다. 검증이 좀 빡세다 보니까 그런 유의사항 같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실무하면서 이때 좀 많이 틀렸던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자주 틀렸던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의사항 같은 걸 하면은 세이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광고도 막연하게 틀린다고 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서도 차감을 해버리기 때문에 돈이 하나 틀리면 한 2,000원씩 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의사항을 하게 되면 뭐 담배값 정도는 아낄 수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숙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광고를 하게 되면, 이게 거래가 될 때까지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광고가 올라와져 있습니다. 굉장히 이 한 달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길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막상 일을 하다 보면 이 한 달이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광고가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다시 이 광고를 올려줘야 되는데, 뭐 올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만 이런 광고를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광고들이 뭐 한 40개, 50개, 100개, 많게는 막 500개, 600개까지 돌리고 막 1000개까지 이상 돌리는 그런 큰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은 아무래도 지금 빠질 수 없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숙달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에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동산 뱅크에 가입을 했다고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가입을 해야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제가 뭐 전에 그 전 사이트에, 그 전 강의에 제가 이 부동산 뱅크 추천하시는 그런 분 연락처도 남겨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중개업소 관리자 있죠? 네,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해줍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쪽에 보시면 이제 충전 금액이 있는데 8,400원밖에 안 남았네요. 조만간 충전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제 서비스가 몇 개 하고 있고, 서비스가 지금 7개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증 진행 중, 그다음에 전송 실패, 종료 예정,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가 7개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일을 뭐 제대로 안 하고 계셔가지고 적은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를 올리게 되면 뭐 여기에 검증하고 있고, 전송 실패되면 이렇게 뜨고,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와서 확인해 보시면 어떤 것들이 지금 검증이 되고 있고 실패하고 있고 종료 예정인가를 알려줄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단순하게 참고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매물을 올릴까에 대해서 매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뭐 여기 매물 관리 뭐 이런 것들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런 중개 대상물 광고 체크리스트라든지, 뭐 허위 매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자율 광고 규약,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찬찬하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일단 처음부터 이렇게 빡세게 뭐든지 알려고 하면 시작조차 잘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매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를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특화돼가지고 매물 등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많이 익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나 사무실 같은 경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어떤 분야든 간에 큰 차이점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하는 거를 이제 좀 하다 보면은 손에 익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뭐 상가랑 사무실이나 빌딩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다뤘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그러한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하더라도 주택으로 하더라도 하다 보면은 쉽게 되니까, 큰 이런 흐름 정도만 참고하시고 조금씩 수정하셔서 자기에게 맞게끔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사전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매물을 등록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접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세한 정보를 어디서 얻냐? 뭐 주인이 뭐 우리 집은 몇 평이다, 뭐 평수랑 뭐 주소랑 뭐 이런 걸 말해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하고, 우리 이제 중개업자는 사실 정확한 주소를 맞는지를, 주소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평수 같은 것도 막 주인분들은 야, 이게 40평이야, 50평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부를 떼보면은 30평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좀 다른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주인이 하는 말들은 참고사항을 하시고 정확한 건 공부를 한번 떼봐야 된다. 저희가 가장 많이 떼는 공부는 건축물 대장을 가장 많이 뗍니다. 그다음에 이제 등기부 등본을 떼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광고를 올릴 때는 등기부 등본을 올리면 사실 가장 정확해요. 사실 이제 검증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매물 등록을 한다고 하면 그쪽 이제 검증하는 그런 센터에서도 등기부 등본을 떼고 이 매물이 정확히 맞는지 틀린 부분 없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이쪽 분들도 정확히 돈을 다 내가면서.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매번 광고를 하나 두 개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보를 취하고 일단 올리는 거예요. 음.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작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등기부를 떼다 보면은 사실 이제 수지 타산이 좀 안 맞는다 해야 되나? 저희는 이제 아낄 건 아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찾아야 될 것은 소유자가 어떤 이름인지를 아는 것인데 이 건축물 대장도 이 등기부 등본에서 소유자를 갖고 와서 연동을 시키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은 무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유자 번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매물들을 볼 때 가장 좋은 건 등기를 떼는 것인데 실무적으로는 건축물 대장을 가장 많이 뗀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해서 요거를 작성한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의 광고를 하기 전에는 항상 해당 매물을 접수를 받고 건축물 대장에 대한 정보를 떼와서 그걸 참고해서 적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파트, 주상복합, 뭐, 여기 많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가 어느 곳에 광고를 할 건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이 카테고리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네이버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들어간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 오피스텔에는 이 다른, 이 아파트 오피스텔만의 이런 매물들이 뜨고, 빌라 주택, 이런 식으로, 빌라, 단독주택, 이런 식으로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다가 광고를 찍어놨느냐에 따라서 이게 카테고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잘 선정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상가랑 사무실 같은 거를 올리려고 해요. 근데 만약 1층 상가야. 그러면은 이 상가에다가 클릭을 해서 올리는 게 보기가 좋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 상가인데 또 사무실이 잡힐 것 같아. 그러면 사무실에 올려도 됩니다. 그러면 사무실만 잡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래서 그 카테고리를 정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는 사람이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광고를 상가를 하면 상가 파트에 올라가는 거고 사무실을 클릭하면 사무실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분류해서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상가를 하나 올린다고 해볼게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뭐 상가 점포라고 있죠. 그럼 여기에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단지 내 상가는 어떤 상가냐면 큰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앞에 큰 단지가 있잖아요. 그 단지에 뭐 101호, 102호, 103호 그런 식으로 구분 상가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단지 내 상가라고 보시면 되고 뭐 복합 상가는 뭐 복합센터 뭐 이렇게 있는 곳인데 대부분은 단지 내 상가 아니면 일반 상가에서 대부분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각 특징마다 조금씩 나타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다 보면 손에 익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건물, 대지에 깔려져 있는 건물을 토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상가라고 치고 건축물 대장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건축물 대장을 이제 뽑게 되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이종 근생이나 뭐 사무실이나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좀 나머지는 대부분 좀 특이한 것들이긴 한데 도심가에서는 대부분 뭐 1종이다, 2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끝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보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 2종 근린생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주소가 뭐 부산 뭐 강서구 뭐 구랑동의 11번지 1번지다. 네. 그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내가 광고를 받았던 곳이 그거라면.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상세 주소라는 거 있는데 1번지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 상세 주소를 잘 적어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자, 일단은 이 주소를 적었어요. 근데 만약 1층에 1층이야. 근데 뭐 상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1, 2층짜리야. 근데 이제 1층에 절반이 상가를 내놨어. 그러면 1층 일부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1층 일부. 1층 일부라고 적으시면 돼요. 이런 걸 안 해주면 빠꾸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층 전체다 그러면은 1층 전체로 하고 면적을 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령 아까 이제 일반 상가가 아니라 뭐 구분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매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실마다 주인이 전부 다 다르고 거기에 따른 면적도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1층 일부라고 해볼게요. 1층 일부라고 꼭 적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다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재 방법도 뭐 볼까요? 여기 보면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기 부상 구분되어 있는 집합 건물 등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101호, 102호, 103호가 주인이 다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빌라 101호 지하 1층 101호 이런 식으로 101호 일부라고 있죠. 그러니까 101호 중에 일부를 사용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할 때 매매의 경우에 전체라고 기록 이런 식으로 집합 건물의 경우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통건물의 경우에는 1층 일부 아니면 101호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1층 일부다, 1층 전체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다음에 이거 임시중국 소유니까 빼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위치 찾기를 한번 딱 눌러주면 이제 여기 뜬단 말이에요 주소가. 이건 아무렇게나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건 비워놔도 되고요. 위치 표시는 이제 표시하냐 표시 안 하냐 이런 건데 위치를 표시하게 되면 아까처럼 네이버 지도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표시를 안 해두게 되면은 이제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근데 네이버 부동산이 참 개떡 같은 게 표시를 안 해두게 되면 어디에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음. 사실 이렇게 클릭을 하고 여러분 이 옆쪽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비공개 물건들은. 근데 이제 보통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은 이 네이버 부동산 보면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물건들이 전부인 것 줄 알죠. 그래서 노출을 하지 않으면 네이버 부동산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왼쪽에서 나오는 이런 리스트들이 만약 여기 클릭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여기 있는 건 줄 압니다. 물론 여기 찍힌 것들이 이렇게 뜨긴 떠요. 근데 비공개 같은 경우에는 안 뜨는데 이게 없는 물건인지 아니면 여기 나타나 있는 물건인지를 이제 그 수요자 같은 경우에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개떡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은 물론 이제 비공개로 돌려가지고 뭐 노출을 안 시키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런 걸 잘 모른다. 그래서 거의 웬만해서는 거의 다 위치 공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어쩌다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비공개 물건을 보고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빨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이거 빌린 아이디의 그 부장님도 지금 노출을 아예 다 안 시켜놨더라고요. 7개를. 그래서 이제 매매 금액도 좀 크고 그랬기는 한데 네이버 부동산으로서는 이런 비공개로 광고를 하기에는 돈을 내고 좀 아깝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편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임대를 받았다고 하면 월세라고 해서 뭐 보증금이 뭐 5천만 원에 뭐 300만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됩니다. 매매면 여기에서 뭐 12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되고, 지금은 뭐 5천에 뭐 300만 원이다. 뭐 권리금은 뭐 5천만 원이다. 뭐 적어놔도 되고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적지 않아요. 여기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필수인 것만 체크하면 되고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러한 정보들을 낱낱이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전부 다 정보를 오픈하게 되면 결국에는 뒤에서 뒷방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가릴 수 있는 것들은 다 가려야 돼요. 특히나 이제 권리금 같은 거를 다 적어두게 되면 위치도 공개가 됐다. 권리금도 다 오픈이 됐기 때문에 전화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괜찮다 하면은 아는 부동산한테 가가지고 저 물건 나왔고 권리금 5천만 원인데 한 3천만 원만 깎게 해도 그럼 너랑 계약 쓸게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필수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에는 없었는데 이런 건축물 대장 면접 요청 같은 게 뭐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일단은 이 건축물 대장을 바로 이렇게 끌어오는 건데 저 위에 아마 일부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이 건축물 대장이 안 끌어오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딱 하면 이게 자동으로 따다다닥 이렇게 다 깔리거든요.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근데 안 걸린 건 수기를 해줘야 된다. 아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건축물 대장을 봤는데 300제곱미터야. 1층 전체가. 근데 이게 딱 나눠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제 대충 보고 한 절반 정도 하니까 한 150제곱미터 정도 된갑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음. 계약 면적, 전용 면적, 그 다음에 뭐 1층이다, 그 다음에 총 2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전체층, 일부 여기 찍혀져 있죠?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고깃집이다. 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사용 승일, 선택. 사실 여기서 이것 때문에 그 건축물 대장을 열어야 돼요. 사실 그러지 않으면 뭐 전화로도 다 가능한데 뭐 이런 날짜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주인들은 없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은 이것을 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이게 중개업에서 핵심이긴 하죠. 고수분들은 이게 나타남에 따라서 엄청나게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여하튼 이건 이제 건축물이 얼마나 됐냐 뭐 그런 것이긴 한데 뭐 며칠, 몇 월, 뭐 몇 년도 그 건축물 대장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주차 대수는 상황에 따라서 뭐 한 대, 두 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이것도 뭐 선택, 뭐 방향은, 뭐 출입구는 뭐 북쪽이다, 뭐 관리비는 뭐 얼마다, 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그러니까 필수가 아닌 것들은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뭐 체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긴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뭐 주로 주택이나 뭐 그런 쪽에서 좀 뭐 보기 좋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입주 가능일, 뭐 협의 가능해도 되고 뭐 즉시 입주를 하셔도 됩니다. 뭐 즉시 입주하고 뭐 나중에 어차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그냥 뭐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여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뭐 계약 기간도 안 줘도 됩니다. 자, 매물 특징 같은 거 뭐 적어두는 거예요. 매물 특징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일대에서 가장 장사 잘 되는 고깃집 매출 확인 가능,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설명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이 상권의 배우 세대는 5천 세대 이상으로 뭐 등등등등 하면서 뭐 적어주면 돼요. 어찌고 저찌고 어찌고 저찌고 어찌고 저찌고.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간단하게 네이버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 광고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관점으로만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매물 특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매물 특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콜이 달라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특징이 결국에는 하나의 물건을 누가 더 빨리 빼먹는 그런 싸움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만 이 광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광고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전화가 갈 확률이 높습니다. 가령 이러한 설명들을 조금 더 잘 써놓으면은 어차피 같은 물건이고 같은 가격대, 거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일단은 전화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화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문구들을 잘 써야지 전화가 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은 나중에는 이 센스와 그 작은 차이 때문에 결판이 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이런 걸 광고를 하고 또 잘하시는 분, 못하시는 분들 전부 다 광고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구에게 간택되느냐, 선택되느냐, 누가 좀 더 멋들어지고 디자인적으로 아니면 설명적으로 잘하느냐, 그게 사실은 작은 차이거든요. 근데 이런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갖게 한다라는 것들이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장에는 요건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저희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전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그 고깃집 사장님 번호 땡땡땡땡 뭐 예를 들어서 010-1234에 땅땅땅 이런 식으로 적어놔요. 나중에 이거 오다 보면 이 매물이 많아지면 뭐가 뭔지를 몰라요, 처음에는. 그래서 고깃집이 한 네다섯 개 올려놨다고 하면 무슨 고깃집 말하는 거지?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여기에 매물 번호를 불려달라고 하면 그 매물 번호를 확인하고 이 번호를 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 네이버 뱅크 및 매물을 전송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홍보, 홍보 확인서, 뭐 전화 확인, 모바일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냥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홍보 확인서가 제일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걸 체크를 하시고 쭉쭉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보 확인 방식이 어떤 거냐면, 아파트 같은 거라든지 다른 것들 보면은 뭐 현장 확인하면 현장 확인을 대신해 주는 사람도 있고 돈을 대신 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신홍보하면 이제 집주인이 확실하게 매물을 접수했다라는 것을 뭐 확인하고 여러 가지 매물들 중에서 좀 더 위로 올려주는 약간 그런 혜택이 있는 것들이긴 한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홍보 확인서를 간단하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명의가 이제 개인으로 돼 있냐, 법인으로 돼 있냐 해서 이제 필수죠. 개인명이다. 소유자명은 예를 들어서 뭐 전천후 사나이다. 세 글자가 되겠죠. 이거는 그냥 애명으로 제가 적는 거예요. 그럼 본인 적고, 그다음에 이제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광고를 이 사람들 해가지고 홍보 확인서를 체크를 해주는 건데, 사실 광고는 이제 부동산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사실 이걸 홍보 확인서하고 체크를 하는 건데, 그냥 이거 부동산이 다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서명하기를 눌려서 체크. 이거 사실 그 내놓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자 서명이면 아까 뭐 전천후 사나이였다. 그럼 여기다가 그 서명으로 바우스로 전천후 사나이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다음에 등록. 그러면 이제 여기 매물 의뢰인 이름이랑 서명이랑 돼 있죠. 근데 이걸 부동산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등록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동의하고 등록하면 이제 여기서 돈이 빠져나가는 식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바로 네이버 부동산에 노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등록을 하면 이제 뭐 1,900원이 빠져요. 1,900원이 빠지고, 왜 이렇게 두껍냐? 1,900원이 빠져요. 빠지고 이제 검증일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수기로 다 검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직원들이 얼만큼 매물이 쌓였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은 기다려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 올릴 거 있으면 또 올려요. 그럼 검증 2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확인하거나 뭐 매물 중 그러면 통과됐구나, 아니면 실패 하면은 이제 사유를 들어가 보면은 뭐 그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사유를 다시 바꿔줘 가지고 적어주면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주소가 아예 다르거나 뭐 소유자명이 아예 다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수정을 하면은 이제 크게 결격 사유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다시 올려줘야 됩니다. 그럼 1,900원이 그냥 꽁으로 사라진다. 음.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작은 부분이 좀 틀렸어. 뭐 면적이 약간 틀린다거나 뭐 그랬나 아무튼 그런 사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시 수정하면 되고 아무튼 큼직큼직한 것들은 돈을 바로 환불이 안 된다. 까먹는다.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직접 아까 해봤죠. 자, 이제 유의사항을 볼 텐데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보고 하잖아요. 건축물 대장. 왜? 등기. 등기는 700원 드니까 건축물 대장으로 일단 한다. 근데 유의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주소를 적을 때 이제 뭐 아파트나 아니면 좀 깔끔한 건물들 같은 경우는 주소가 그렇게 특이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보고 하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주소가 다를 경우가 있어요. 주인이 주소를 이야기해 주는데 주소가 달라. 근데 자세히 보면 등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뭐 12-7번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주소를 불러줬어. 근데 건축물 대장에 주소가 이렇게 돼 있고, 뭐 주인도 맞아. 그래서 주소를 적었는데 주소 잘못했대. 그래서 1,900원이 차감이 됐어요. 날라가 버렸어.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거기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알려줘요. 근데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12-7번지하고 제1호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소 자체가. 뭐 뭐 메토 뭐 이런 게 딸린 데가 있어요. 주소 자체가. 그래서 이것만 적어놨기 때문에 빠꾸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래된 건물이나 조금 깨림직한 그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들어가 보면 700원을 결제하지 않고 이런 주소를 치면 그 뒤에 정확한 주소가 다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성함도 박땡땡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성함, 그러니까 이름이죠. 이름, 주인 이름을 정확히 기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근데 이제 건축물 대장을 보고 700원을 아끼기 위해서 이주호라는 성함을 가진 사장님인 줄 알고 이름 올렸어요. 근데 주인이 다르대. 내가 빠꾸 먹었어. 그래서 깎였어. 또 돈 2,000원 날렸어. 근데 이제 등기를 떼봐야 될 거 아니에요. 700원 떼고 보니까 뭐 틀린 경우면 다행인데 또 여기서 또 틀린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은 앞에 이 씨가 이주호라고 받았는데 건축물 대장은 등기에서 떼려고 보니까 박某某씨야. 그러면 이거는 일치하지 않는구나. 보통은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시시각각 예전 건물들 같은 경우는 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게 정립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성함이 좀 다르다면 이거는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됐구나 해가지고 이때는 등기를 떼보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씨야. 근데 이제 뭐 다른 것들이 틀리지 않고 이거는 내가 그 이름을 뭐 좋게 적었겠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씨가 이 뒤에 이름도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도 참고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떼다 보면은 이 자세한 주소가 다 나와요. 근데 건축물 대장은 요까지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안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게 광고가 빠꾸가 맞고 성함이 달라도 빠꾸가 맞는데 등기를 700원 다 결제하지 말고 이 앞에 글자 나오니까 이런 걸 참고해가지고 하면 이런 돈을 좀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습다락인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 근데 네이버 광고 올리기가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저는 이제 상가 사무실 같은 거를 자주 했기 때문에 뭐 막 올려요. 막 올린 다음에 좀 몇 개 실수하다 보면 또 이제 아까와 같은 유의사항 같은 걸 또 이렇게 수정해서 또 올리면 또 넘어가고 또 틀리면 또 부족한 거 뭐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바로 거기서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정 보완하다 보면 실력이 늘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이거 하나 올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뭐 20개, 30개 올리는 거, 뭐 하루에 뭐 이것만 맨만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100개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이런 공부를 얼마나 빨리 보고 빨리 광고를 하고 이런 것들 보면 그 사람이 경력이 얼마나 됐는지 조금은 유추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상가와 사무실을 위주로 보여드렸는데 뭐 아파트를 하셨던 분들은 아파트를 자주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은 여기 숙달이 된다. 뭐 공장 하시는 분들은 공장 특성에 맞게끔 하다 보면은 된다. 자기에 맞게끔 하다 보면 다 되니까 그래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아파트만 하더라도 주변에 상가 사무실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광고는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손에 익으면 익을수록 나중에 직원이 들어왔을 때도 시킬 때도 뻘쭘하지 않고 알려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숙달은 결국엔 시간이 간다는 말씀드리고 이거를 어느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